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지구는 지금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지진, 태풍, 홍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난과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돕고 싶긴 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국내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해외를 도와야 하는 건가요? 시민들의 인터뷰는 잘 보셨어요?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도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난이 발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가난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의 김성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과 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난과 빈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건데 결국 가난과 빈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통할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 보이는 화면이 뭐지요? 네, 이게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련됐잖아요. 세련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꾸미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리고 책상에 유일하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파랗다. 그리고 동그랗다. 또 아름답다. 예쁘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참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달나라나 우주를 여행하고 왔었죠. 그런데 한결같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표현은 좀 달랐겠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대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 역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사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국제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재난이 나면 그 재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한국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강연을 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점에 한번 갔었는데 서점에서 아동 코너에서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제 무릎을 쳤어요. 아, 이거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홍수도 나타나고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가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단다. 심하게 아프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태풍도 발생하고 지진도 발생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싸우기도 한단다. 그런데 그런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그런 이유들, 그런 원인들이 너와 나에게도 있단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란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그 글귀를 보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누구한테 들었던, 어느 책에서 봤던 정의보다도 더 명확하게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글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실상들이에요. 그래서 올 초 3월에도 보면 일본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죠. 그리고 아직도 아프리카 일부 국가, 콩고라든가 수단이라든가 그런 국가들에서는 내전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1,000원이죠.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하루에 1,000원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잠시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1,000원을 딱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1,000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1,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거야. 나는 1,000원 가지고 저렴한 햄버거를 먹을 거야. 1,000원 가지고 삼각김밥도 하나 먹을 수 있겠지. 1,000원 가지고 물 한 병 마실 수 있을 거야. 근데 1,000원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그다음에 하루를 보낼 때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겠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 하루에 1달러, 약 1,000원이 조금 넘겠죠? 약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3억 명이나 돼요. 전 세계 인구의 20%. 다시 얘기하자면 5명 중에 1명은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먹고 입고 자고 학교도 가고 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2달러, 약 2,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전 세계 인구는, 전 세계 인구를 약 68억이라고 저희가 얘기한다면 50%가 훌쩍 넘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하루에 2,000원 미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00원 미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2,000원을 드리고 아니면 1,000원을 드리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구입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때로 필요하면 영화도 보고 때로 간식도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2달러를 주거나 아니면 1달러를 준다면 여러분들 절 욕을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이렇게 많고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더더군다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가난하고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난과 빈곤이 뭘까요? 여러분, 가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빈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뭔가 답을 드리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뭔가 정답을 기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국제구호 업무 일을 해오면서 NGO 활동을 해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 역시 아직도 그 답들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제가 했던 고민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가난과 빈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먼저는 선택과 기회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난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거나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난, 빈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심각한 영양실조.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먹지 못하는 거, 배고픈 거, 이것도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부재. 학교에 가고 싶어요.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가난과 빈곤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난이라고 빈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슬픔, 고통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미래를 바라볼 때, 내 앞날을 바라볼 때 절망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빈곤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가난의 개념보다도 상당히 확대된 개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삶의 영유에 대한 박탈.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음악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문화적 삶을 영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빈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혹시 이 가난, 빈곤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없으세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가난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고민해 오면서 찾아가는 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가난, 저는 가난을 이렇게 생각해요. 불완전함. 왜냐하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빈곤하다는 것은 뭔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난을 불완전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그게 아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그게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겠죠.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왜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생길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 제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한 사회 안에서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해봤어요. 왜 불완전한 사회일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불완전한 모습일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좋은 모습들, 완전한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100%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또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 불완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인데 사회 구성원인 우리 역시도 불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겠다. 물론 우리 안에 훌륭한 모습도 있고 뛰어난 자질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에 불완전한 구성원들이 있는 사회가 불완전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사회가 있다 보니까 그 파생 결과 중에 하나의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 여러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 가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들겠죠. 그러면 왜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불완전할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가난, 빈곤의 원인이 뭘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원인,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난과 빈곤의 정의, 가난이 무엇이었냐, 빈곤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이 생겼다, 빈곤이 생겼다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충분히 먹을 거를 받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보호받지 못했고, 존엄성을 유지시키지 못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빈곤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시각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빈곤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개발을 하는 거다. 지역개발 사업. 두 번째는 옹호 사업. 세 번째는 인도적 지원 사업, 구호 사업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죠. 용어가 좀 어렵죠. 이걸 쉽게 풀이하자면, 여러분 병원 아시죠? 병원에 보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있죠. 정말 급한 환자들, 위중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가는데, 그런 활동들, 정말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어떤 활동들, 치료들이 필요한 거, 그거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 사업, 구호 사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긴급구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응급실, 중환자실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회복실을 거쳐서 입원실에 가게 되죠. 입원실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보면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는 또 상담도 진행하죠.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환자들에게 조언을 주겠죠. 자, 빨리 치료되기 위해서는, 빨리 퇴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옹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개발 사업.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움들이 통합적인 도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10년, 15년, 2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NGO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UN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수 사업도 진행하고요, 보건 사업도 진행하고, 농업 사업도 진행하고, 소득 증대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해요. 이게 여러분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옹호 사업. 옹호 사업, 이거는 뭐냐? 가난과 빈곤 같은,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불평등과 가난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해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옹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가난과 불평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상으로, 국가 대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옹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반크 회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민간 사절단이기는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런 목소리들을 또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활동이 옹호 사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단순히 정부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변화의 주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난과 빈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회,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옹호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구호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주 쉽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피해를 입은 피해민들이, 재민들이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켜서 그들의 생명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인도적 지원 사업, 구호 사업, 때로는 긴급구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난의 대응의 단계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Rapid Onset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재난이 났을 때, 긴급한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발생한 재난이겠죠. 이런 것들이 긴급 재난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Slow Onset, 만성적인 기근의 대응이에요. 최근에 동아프리카가 심각한 기근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함께 돕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만성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가뭄과 기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만성적 기근 대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y라고 얘기하는데 복합적인 재난 대응. 소말리아 같은 국가가 될까요? 무정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안에 내전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가난과 빈곤과 재해까지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때를 우리가 복합적 대응 단계라고 얘기해서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발음 괜찮나요? 제가 아프리카 특별히 다니다 보면 현지 직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제 발음을 들으면. 왜 좋아하냐면 본인들하고 비슷하다고. 너무 좋아해요. 네, 이게 재난의 대응 단계예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긴급 재난 대응, Rapid Onset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난 예방 및 대비 단계. 재난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가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 모든 활동에서 그렇죠. 반쿠 활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다른 활동들도 어떤 사안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국제사회에서 2004년에 남아시아 쓰나미 지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지진 해일을 예방하고 대비했다면 그 정도의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자, 두 번째는 긴급구호 단계가 있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재난이 났으면 재난을 대응하는, 긴급하게 대응하는 긴급구호 단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복구 및 재건 단계가 있어요. 초기에 급하게 식량도 배분하고 물자도 배분하고 긴급한 식수도 제공했지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 그렇다면 복구하고 재건해 주는 단계가 있겠죠. 집이 무너졌다면 집을 재건해 주고 학교 건물이 무너졌다면 학교 건물을 재건해 주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과 윤리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국제사회에서도 합의된 가치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공평성. 우리가 누군가를 돕더라도, 개발 사업이 되더라도, 구호 사업이 되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공평했느냐. 내가 주고 싶은 사람만 준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은 국가 사람만 준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준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은 종교에 있는 사람만 준 것도 아니고, 같은 피부 색깔이 있는 사람만 준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언어, 종교, 국가, 피부색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돕는다. 그게 공평성이겠죠. 그 다음에는 중립성. 도울 때 우리가 돕는데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이 끼어서는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게 변질이 되거나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방향이 수정이 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우리가 긴급구호 활동, 인도적 지원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정치나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목적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위치를 처해서 우리는 활동한다. 중립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립성. 중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때 정말 그 활동 자체도 독립적이어야 된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물론 같이 협력은 해야 되겠죠. 크게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 이게 국제사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핵심 요소들은 뭐냐? 이건 역시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사람이 필요하겠죠. 정말 준비된 사람. 재난이 나면 저희가 그런 연락을 참 많이 받아요. 저 정말 가서 돕고 싶습니다. 이번 일본 지진 때도 그랬고 남아시아 지진이나 IT 지진 때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아무거나 할 테니 보내주십시오.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런 재난 지역에서는 정말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을 정말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자, 준비된 물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사전에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역시 사업을 하려면, 도우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과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정말 저희가 더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도적 지원 사업, 그리고 개발 사업, 지역개발 사업, 옹호 사업을 할 때 정말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수혜자, 받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논리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도 있어요. 제가 2004년 남아시아 지진 쓰나미 긴급구호 현장과 파키스탄 그리고 IT 그런 현장들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특별히 파키스탄 때 놀란 적이 있어요. 왜 놀랐냐면 파키스탄 현장, 지진 현장에 막 들어갔는데 좋은 옷들이 그 지역, 피해 지역에 들어가는데 길가에 거의 수 킬로미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옷들인데 왜 길에 버려져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고 활동들을 하고 어느 날 시간이 돼서 현지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옷들이 있는데, 새 옷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 옷 그냥 길가에 다 버려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옷들이 민소매 옷, 반팔, 반바지, 미니스커트 그런 옷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키스탄이 어떤 국가죠?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본인들의 모습들, 신체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 민소매 옷, 반바지, 미니스커트 그런 옷들을 보냈어요. 남성용 반바지. 그러니 물자를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와, 우리는 정말 빨리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중심이냐, 사업이 중심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중심이냐. 내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기관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빨리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것들의 목적이 뭐냐, 그것들의 도움을 받을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있어요. 2004년 쓰나미 이후에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언젠가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을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쓰나미 2번 맞았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형 쓰나미는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2번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2번이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인데 내가 모르는 또 재난이 있었느냐? 그때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는 2번 맞았는데 첫 번째는 진짜 지진의 일 쓰나미 맞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유엔과 NGO, 국제사회의 쓰나미 맞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쓰나미냐. 우리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게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감사해야지 왜 쓰나미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감사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NGO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준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NGO와 국제사회와 유엔의 쓰나미를 맞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역시 그 현장에 갔기 때문에 가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김국고 활동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눈으로 봤던 많은 국제사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한국에서 정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국제사회도 만지고. 재난이 한번 나면 여러분 아시죠? 언론에 보면 우리 단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보도하기 바쁘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기관 역시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제대로 된 활동이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 가운데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의술을 진행할 때, 치료를 진행할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윤리위원회가 있다라고 그러세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이런 NGO 활동들, 인도적 지원 활동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아무거나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2번의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활동들이, 이런 NGO의 활동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쓰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성,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질적으로 제대로 된 도움이었느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시간에는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싶어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보면서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긍휼 아시죠? compassion.
긍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할 때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지. 그래, 긍휼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참 뜻이 뭔지 아세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에서 기원을 했어요. 컴과 패션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근데 여러분, 컴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션은 열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컴패션, 이 뜻은 뭐냐면 함께 누군가의 고통을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컴패션, 긍휼이 이런 뜻이거든요.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저 역시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기원을 알게 된부터, 어원을 알게 된부터, 이후부터 제대로 함부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쓸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든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때로는 솔직하게 여러분,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단어예요, 컴패션이. 결국에 그렇겠죠?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아이들은 보면 한 명이 울면 옆에서 따라서 그냥 울잖아요.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울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가가서 그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게 이게 컴패션일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 3월에 일본의 대형 지진 쓰나미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일부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인터넷상에서 글들이 유포되고 있었어요. 너무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 일본은 당해도 마땅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야 돼. 물론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도 문제들 잘못된 부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하고 변화를 시켜야 돼요. 하지만 그들의 아픔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조롱한다면 저는 그거는 바르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반크 회원들은 또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컴패션인데 또 다른 시각들, 이 컴패션의 근본 출발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사진 보이세요? 사진 안에 아이 모습 보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인가요? 제 생각에 이 아이가 아마 5살, 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IT,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IT에서 폭동이 났어요. 음식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아이가 고기 토막 하나를 들고 도망가는 모습인데 아이의 표정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의 표정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안에는 존엄성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죠. 때로는 무슨 저 사람이 이런 가치가 있겠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역시도 정말 소중한 생명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아래 보면 5사람이 나올 거예요. 5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 5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한 명 한 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일까, 브라질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일까? 자, 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좀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독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래요. 우리 보기에는 아시아 사람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최근에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중에서 독일의 보건장관이 된 필립 장관이에요. 이분이 독일 분이세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죠? 이분이 미국 분이세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농구 선수 있었죠? 자, 미국 분이세요. 그러면 자,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또 중국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저 여자분이 중국 분이래요. 믿겨지세요? 중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피부가 하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중국 분이세요.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분은 어느 분일까요? 여러분 이제 혼동되시죠? 이분이 아프리카 분이세요. 아프리카 안에 백인들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분이 브라질 분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지구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돈을 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는 방법도 있지만 각국에서 다 다르게 돈을 세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세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다양하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다른 거죠. 모든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다름이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다름이고 그 다름은 다름 안에서 가치들이 있는 거겠죠. 결국에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봤던 이런 NGO 활동들, 지역개발 사업, 구호 사업, 옹호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의 시각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구나. 나 역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존엄성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인정해 주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사람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구나, 존엄성이 있구나, 소중하구나. 그런 우리가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선생님,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이 뭐죠? 네, 초콜릿. 초콜릿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먹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정말 좋아하고 발렌타인데이 때는 이게 정말 비싼 가격에 또 팔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콜릿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계세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직도 매년 25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아프리카에서 초콜릿에
원료가 되는 코코아,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거창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초콜릿이 그냥 맛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것. 그렇다고 제가 초콜릿을 먹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결국에 저는 가난과 빈곤의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런데 나 혼자 뭐를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사람이 많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뭔가를 하겠는데 저는 그냥 청소년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20대 청년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한 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나의 자녀들은 어떤 피부색이나 인격에 따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고 평가받는 그런 나라,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나라가 오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크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반크가 시작될 때 분명히 어떤 한 분이 반크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역사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다. 독도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분명히 그분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내가 혼자 한다고 될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반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외교사절이에요. 국가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것들을 알리고 있고 제대로 저희가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이분처럼 외쳤던 분이 계세요. 한 분의 힘은 이렇게 작을 수 있지만, 한 분의 힘이 이렇게 미미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한 사람이 꿈을 꿀 때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하철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지하철 문 틈에 정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지하철 한 객차의 무게가 10톤이 훨씬 넘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누군가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지하철 객차에 손을 대더니 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10톤이 넘는 지하철 객차를 밀린다고 밀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손을 더 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손을 대고 밀었을 때 10톤이 훨씬 넘는 지하철 객차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한 사람의 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크의 모습처럼, 그리고 아까 꿈꿨던 분, 그분이 분명히 여러분 짐작하셨을 텐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꿈꿨던 세상, 혼자 꿈꿨을 때 그분의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의 결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자녀의 때, 지금에 와서 미국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죠. 한 사람의 꿈이 수십 년 후에, 빠르면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여러 사람이 꿨을 때 실현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거겠죠. 동행하는 거. 결국에 이런 함께함 동행인데, 이런 함께함 동행 역시도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저는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안 돼요. 지금 말고요. 제가 좀 졸업한 다음에요. 제가
직장을 갖게 되면요. 제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게 되면요. 제가 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게 되면요. 그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보셨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과 통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난과 빈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을 드렸었어요. 결국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활동들, 반크의 활동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변화는 결국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저 역시도 그 활동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를 지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세상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했더니 결국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더 고민하고 나눈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난과 빈곤에 대해 잘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의 무게는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가난과 빈곤 해결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가난과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인쇄하여 정리해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